29페이지 왼쪽 하단에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 나오죠. 요런 행위를 허가받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원부지, 도로부지 등의 시설 부지로 묶이면 요거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시설 부지로 내 땅이 편입이 되면 해당 시설 이외에 건물 못 짓는다는 거. 이외의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땅이 공원부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면 일단 건물 못 지어요. 그런데 일체 건축을 못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설 부지로 묶인 지 몇 년 넘도록 안 하고 있고. 자, 잘 봐야 돼요. 그 10년 있죠, 10년. 묶인 지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는 거고, 얘는 다른 거예요.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물 못 짓는데 묶어 놓은 지가 몇 년 넘었고, 2년 넘었고, 이런 시설 사업을 하려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들잖아요. 시설이 결정되고 2년 내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여기서 저까지는 3년 내에 할 거다 그러면 1단계로, 3년 뒤에 할 거다 그러면 2단계로 짜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자, 여기서 다시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을 못 지어요. 근데 묶어놓고 몇 년 넘었어? 2년 지났고 가서 확인했더니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대요. 짰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포함됐다는 얘기는 향후 3년 내에는 본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시설 부지로 묶인 땅이라도 가설 건축물, 공작물,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런 거는 허가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설 건축물 등 나오죠. 이때 말하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우리 얘기한 들고 띄고 하는 그거는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말아라. 존치기간이 몇 년? 층수도 3층 이내여야 하고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거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설치할 수 있어요. 시설 부지라도 몇 년, 묶어놓고 몇 년 넘었을 때 단계별 집행이 안 짰거나 짰더라도 2단계로 포함됐으면. 그러면서 가설 건축물 등을 새로 설치했다면 나중에 본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3개월 전까지 철거를 명하는 거예요. 철거해라. 도로서 이제 공사 들어간다. 그런데 철거 안 하잖아요. 대집행하면 돼요. 대신 뽀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까지 설치한 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철거하라고 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시설 부지로 묶인 지 몇 년 넘었고 10년. 사업 안 하고 이때 실시계획에 인가도 없어야 돼요. 1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단 말이에요. 내 땅 사 가지고 가라고 누구 찾아가는 게 원칙? 특별 사업 시행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좀 뭔가 색깔이 좀 독특한 걸로. 이거 아끼던 건데 이거는. 특별시의 땅은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의 땅은 구청장한테 가면 안 돼요. 이제 정확하게 서울시 안에 있는 공원부지 서울시장 찾아가요. 인천시에 있는 공원부지 인천시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찾아간단 말이에요. 야들이 매수무자일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채권 비교한 박스 하나 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 달 뒤에 합격하고 나면 제 이런 목소리 듣고 싶어 어떻게 해요? 아니, 카페 활동 계속 하면 돼요? 아니, 그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 카페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 놔요. 지금은 올해 만들어서 내가 이 시험 자료만 바빠서 올리지, 올 겨울부터는 실무자들을 위한 자료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공법 실무자들을 위한 그린벨트, 재개발, 재건축, 조례 이런 거 있죠. 계속 사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도전 할 때 올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어 계속. 패밀리는 영원하다. 조직 배신할 수 없다는 거. 10,000명 돌파에 사람이 꿈이 이렇다니까요. 500명만 가도 되는데 벌써 500명 돌파, 504명. 500번째 가입한 사람한테는 파리바게뜨 상품권 쐈는데, 케이크 2만 몇천 원짜리 쐈어요. 받은 지가 더 놀랬어. 자, 다시 보세요. 광역시에서 도로 설치하는데 설치할 업무자가 도로공사, LH공사야. 그러죠?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안 돼. 진짜 중요합니다. 자, 얘네들이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주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채권을 골라 하면 안 돼. 현금이 원칙이라니까요. 예외로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이런 걸 허투루 보더라고. 지자체가 매수무자할 때만 채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의 발행자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구체적으로 특별시 등 시장운수, 거기 가로치고 해놨잖아요. 보지도 않아서 저도 10분 쉴 때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지금 마음 상해버렸어요. 다시 봐봐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채권을 주는겨. 그러면 LH공사, 도로공사가 설치한 의무자다. 얘는 채권 주면 안 돼. 무조건 현금만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이 갑이란 놈이 자기 땅에 도로 부지로 묶였잖아요. 10년 넘어서 누구 찾아간다고? 여기. 그죠? 근데 갔더니 설치할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네? 그럼 거기 빠꾸해서 가는 거야.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놈한테 가야 돼. 얘네들은 매수하더라도 현금만 줘야 돼. 채권은 얘들이 매수할 때만 채권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방채.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는 무슨 법 적용?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현금 주는 게 원칙이요? 네. 언제 채권 줄 수 있어요? 지자체.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지. 비업무용 토지거나 부재부동산 등으로 매수되기 얼마 초과하면? 초과할 때. 초과는 금액만 주는 걸 때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주고 막걸리 먹게 하고. 그래서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만, 지자체일 때만 채권 줄 수 있어요. 자, 이때 매수 절차라든가 매수 가격 결정할 때 있지요. 공취법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 하겠지. 1억이 나왔다 1억. 현금 주는 게 원칙, 예외로 뭘 줄 수 있고? 채권. 지자체가. 그래서 채권 발행 절차는 무슨 법?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로, 시군 조례로 하고. 오케이? 안 산다. 안 산다. 6개월 내 매수 통보하잖아요. 사교에서 몇 년 내 사고. 안 산다 그러면 몇 층이야?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 지을 수 있다. 건생 2종까지요. 2종 건생 중에 진짜 이러고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뭔 말 할지도 예상이 가능해. 단란주점, 안마시설,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된다. 몇 층이야? 3층이야. 자,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했지. 20년 된 날의 다음날 다 실효됩니다. 다음날이고 지목 관계 없어요. 여기서 2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맨 밑에 디귿 조례 적용 특례 있죠. 이때 채권을 줄 때 지자체일 때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10년. 참고로 여러분요, 이때 채권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아닙니까?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여러분 여기 땅 주인 있죠?
이 채권 10년짜리 채권 받았지? 만기일 도래하면 땅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아요? 땅값을 현금 대신 채권 주고 땅을 샀다니까.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받아야 돼. 돈. 시중 정기 예금금리 이상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기명 무기명. 그게 없다고. 여기는 기명 무기명이란 규정 자체가 없어. 그래서 시험을 안 내. 여기서는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그러면 안 되는겨. 점. 보이죠 거기?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박스 만들 때, 자,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다며요. 지방재정법을 들어가서 법제처 싹 다 읽어봤어. 거기도 기명 무기명이란 말이 없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기명으로 한다, 무기명으로 한다,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건 무기명 채권으로 합니다.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지 시험에는 못 냅니다. 법적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스 그러죠? 자, 그 대신 상환기간은 15년짜리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10년 이내니까. 3년짜리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조례를 이러면 안 되지? 그놈은 도시개발 채권이거든.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10년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조례하고 쭉 해가지고 뭐 그래 다 얘기했네. 그 30페이지 오른쪽에 32번 문제 같은 거 있죠? 내가 이거 여러 번 풀어줬는데 이런 게 바로 작년 재작년도 나온 기출문제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 풀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풀어준다는 거 아니고 31번 31페이지 왼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지역 어딜 대상으로 한다고요?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일반 시장 운수가 딸랑 심의 거쳐서 그러죠? 그럼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 50%. 도로, 상하수, 학교, 용량 부족하단 말 나올 때 이놈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죠? 자, 지정 대상을 볼게요. 지정권자하고. 저 31페이지 오른쪽 하단입니다. 지정권자, 지정대상. 이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특별시 등등 시장운수가 주민의 의견 듣고 지방도시경의 심의 거치고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이 법이나 다른 법의 개정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뭐 될 때? 완화 해제돼가지고 땅값이 미친듯이 나는 곳.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가지고 역시 행위제한이 뭐 될 때? 완화. 행위제한이 풀리는 곳이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땅값 띄어가지고 이익의 일부를 가져간다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럼요. 이제 이 얘기는 더 이상 없는 걸로. 그러면서 3번의 기억, 해당 지역 전년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돼가지고 20%.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도 20% 나오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허가 건수 늘어나고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이런 곳을 대상으로 뭘로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최장 몇 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년은 또 1년 제한할 것 같으면 제한하지도 않아. 그것은 지정하고 1년 내 설치계획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는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은 최장 몇 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고 5년. 기억이 안 나는 보다 눈이, 야, 큰 고문은 기억났잖아. 지금 손가락 딱 이렇게 했다니까. 5년? 너 왜 그랬어? 왕언니 지금 기억나서 난리 났다. 지금 내가 나한테 뭐 늦게 오셨다고 학원에. 그죠? 몇 달은 됐어요? 한 넉 달 됐나? 그러지 마라. 에이, 며칠은 아니고 조금 이제 몇 달은 됐는데 이제 며칠밖에 안 됐다잖아요. 며칠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온전 딱 하는데 1년 가까이 된 사람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자, 여기 어디 가서? 여기 있네. 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3, 4, 5 연장돼야 안 돼요? 2년. 원래 몇 년? 플러스 5년. 그러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된 곳은 최장 5년간 허가 제한하고 이렇게 냈더라고. 개발밀도가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 그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 그 안에서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 어떤 거 있어요? 진짜 3번, 5번은 딴 거잖아. 하도 많아. 자, 봐봐요. 총을 쏘라니까 아군한테 쏘잖아. 아군한테. 3번, 5번은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 반드시 가면서 봐. 할 말 좀 하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고르시오. 도, 공, 녹이. 얘가 학교 가서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도로, 공원, 녹지, 도, 공, 녹이,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이 중에 학교는 전문대학, 대학교, 유니버시티 제외. 아시겠죠? 응? 칼리지, 유니버시티, 방송대학 제외. 자, 잠깐. 학교라 하면 기반시설로서 학교는 초중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대학 없어. 지구단위 계획자 할 때도 대학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기반시설이 들어가질 않아. 자, 다시 한번 이거 좀 나올 때가 됐거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닌 거 찾아봐라. 도로, 공원, 녹지는 반드시 설치돼야 돼. 초중 고등학교 설치돼야 돼. 전문대학, 대학교는 필요가 없어. 수도 먹어야지. 하수도 버려야지. 폐기물 버려야지. 이것들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리고 또 강의도 그냥 개인 목소리를 안 하고 혼신을 다 하잖아요. 진짜 이 생각해서 좀 해주세요, 공부 좀.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32페이지 왼쪽에 프리딩딩 박스 밑에 최소 면적 얼마 이상으로? 만이 아니고 10만 이상으로 해야 돼요. 뭘 지정할 때? 그렇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최소 면적 10만 이상. 그 다음에 지정해제. 이거 나왔네. 몇 년 내 설치기간 짜면 1년 되는 날에 다음날. 그 다음 설치 비용 부과 보세요.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하거나 뭐 할 때? 정축할 때. 자, 150짜리 지을 때는 돈 안 냅니다. 200 초과해야 돼. 신축하고 뭐 할 때만? 신축, 정축하는 면적이 200 초과할 때 돈 내는 겨. 자, 200만 원 부과했다. 그 돈 언제 내야 돼요? 자, 건축허가 떨어지면 2달 내에 부과하거든. 그 돈은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내면 되는데 현금이 없어. 그러면 생수로 내도 돼요? 몰라. 토지 등으로 낼 수도 있다. 맨 밑에 유발 개수가 있네요. 제일 높은 게 위라. 이거 낼 것 같지 않아요, 올해? 우리 왕고모께서는 뭔가 대나무 좀 떨었던 것 같아요. 대나무 좀 떨었던 거 없어요, 옛날에? 오른손에 딸랑이 들고 떨면서 왜야 이년아 왜 이제 왔어 이년아 이게 하면서 징 치면서 말이에요. 딩딩 해가면서 그러죠. 큰일 날 뻔했어. 어제 맞았어도 부적 하나 써서 부적 500이면 안 돼. 1000만짜리. 그래서 뭔가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 있죠. 순서 저 넘버1이 위락 숫자 2.1 넘버2가 위락하려면 관광하는 데 가서 위락할 거 아니요. 1등 2등이요 1.9 3등은 2.9원생 1.6 문종이하고 운수자원 있죠. 문종이 운수자원 이렇게 외워요. 문화집회 종교 운수자원 네 놈이니까 1.4 1.4 아니야 4.
그 세 놈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문정이 운자 아니야? 그러면 요거 1.4. 그럼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 그거 더 벗어나면 팔자소간이지 뭐. 1등이 뭐라고요? 위락. 2등이 관광. 3등이 이종. 4등이 관광, 위락, 관광, 이종까지 가가지고 내놈 그 1.4 내놈이 문종이하고 운수하고 자원순환 관련하고 내놈이 1.4여. 뭐라고? 얘기를 해봐봐. 아니, 공유하게 말도 안 되지만 금방 외워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뭐라 했는데? 영분 얘기해봐봐. 극비사항이네. 뭔 얘기를 했어 자기들끼리. 저기들끼리라고 하다가 가만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신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일정근생 판매가 1.3이야. 외워지지 않아요? 1등이 뭐라고요? 위라. 2등이 3등이 이종. 4등이 그 내놈 문종이 운자. 이렇게 문화집회 정교 운수 자원순환 1.4. 아, 딱 맞네. 4개 1.4. 그 다음이 1종 1.3. 그러면 순서가 밑에부터 야 진짜 어렵거든요. 유발계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골라봐라. 그거 외운 사람 없어요. 누가 외워 그걸?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한 사람? 택도 없어. 이렇게 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개우 지금 되잖아요. 왜? 그동안에 제일 높은 거 위락, 관광, 그 다음에 이종, 이거 외워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2.1, 1.9, 1.6, 그 다음 공동 1.4, 4마리, 4마리, 문정이 운자, 그죠? 그 다음에 1.근생, 1.3, 끝, 꼬바리가. 그러죠? 됐어. 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꿈 꿔야 돼요. 꿈꾸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왼쪽에 시설사업 나오죠. 자, 다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잖아요. 자, 그 2번에 1번의 원칙 다시 볼게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시설 설치할 때 시설의 종류명, 층,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뭘로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밑에 박스 있죠. 이제 얘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공지, 그죠?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적인 거니까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청소년 수련시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운전학원 있지요? 운전학원에서 면허 취득 안 하고 운전하다가 과속해서 사고 나면 그놈 죽었잖아요. 옆에 탄 애는 살았으니까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자동차 이거 박살난 거. 그 다음 시장 가서 이 사회복지시설, 얘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여 아니여? 그렇지, 아니지. 단순히 기반시설이지. 만약에 지문에 그 종합의료시설 폐차장은 미리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OX. X. 아니, 허리 한번 펴봐봐. 허리 펴고 어깨 딱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강의해줘, 건강 찾아줘. 진짜 나는 진짜 좋은 착한, 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그죠? 천당 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못 만나. 왜? 여러분들 이렇게 몇 번 반복해도 못 외우니까 지옥 갔어요, 여러분들.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난 여러분들 헌신했으니까 천당 갔고, 천당 가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중개사법 민법선생님 지옥 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녀. 나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자, 다시 하면, 자, 좀 전에 청소년 수련시설 있지요?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사회복지시설, 장례시설 있지요? 얘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아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얘들 있지요? 하천, 얘들은 도시군 계획시설이여, 아니여? 여. 걔들은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에 정한 이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기초조사하고 뭐 다 필요 없다니까. 됐어 이제. 더 이상.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여러분 혹시 광역시설 있죠? 아, 나 또 이런 얘기 하네 진짜. 광역시설 설치도 똑같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하고 똑같이 합니다. 광역시설도 일반적 도시군계획시설하고 똑같아요. 예외로 시장운수 간의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할 수도 있다. 됐어 이제. 자, 밑에 오른쪽 하단 단계별 집행기기 있지요? 자, 요것만. 이것도 이제 다 법이 바뀌었어요. 12월 달부터 바뀌는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시설 설치하려고 도시군 관리계 결정했지요? 원래 왼쪽 하단에 까만 박스 빼고는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되잖아요. 도로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야 되고 학교 설치하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시설이 결정이 되고 2년 내 재원 조달 보상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짜야 돼요. 몇 년 내? 2년. 단계별 집행계획 짤 때 공사를 3년 내 하는 것은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 오케이? 매년 2단계 집행계획 검토해서 3년 내 할 거 있으면 1단계로 보낸다. 그 정도. 그 다음 한 장 넘어가고. 자, 34페이지에 왼쪽에 중간에 5번의 시설사업 시행자 있죠? 이쪽에 이 부분을 좀 시설사업 시행자는 원칙으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들이 관할구역 안에서 시설사업을 하게 되어 시설이 여러 개 시군에 걸칠 수 있지. 그러면 시장 운수간에 협의를 해요. 누가 할까?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공동으로 하는 건 없어요. 같은 도 안에서 협의 안 되잖아요. 도지사가 시행자 정해줘요. 둘 이상 시도에서 협의가 안 돼. 인천시, 서울시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지자체가 원칙이에요. 국가계획 관련된 시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할 수 있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은 도지사가 설치할 수도 있어요.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 퉁칠까요? 시행자가 아니고 행정청이다.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잘못해서 민사소송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심판 제기해서 권리구제 받아야 되지. 행정심판은 누구한테 제기할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돼 있지. 그러면 한두 놈이야지. 아니잖아요. 숱하게 많잖아 이들. 그래서 이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심판 제기하는 거야. 쓰지 마요. 안 나옵니다. 자, 예외적으로 자, 얘네들이 아닌 비행정청도 시행자 될 수 있지. 걔들이 사업 잘못해서 행정심판 제기 누구한테 가냐? 그 놈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놈이 있을 거 아니요? 지정한 자에게 심판 제기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러면 안 돼. 행정청이 아닌데 무슨 행정심판법 적용을 해? 그러죠? 그 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요거는 도시개발법도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들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되거든요. 자, 이때 야가 중요한 게 아니야.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가 시행자 지정받을 때는 이런 게 필요가 없다. 공공기관 등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는 동의, 3분의 2, 총수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실시계인가. 자, 34페이지 오른쪽 상단 6번의 사업 시행자 보호라고 있죠. 첫 번째, 시설사업을 여러 개로 공사 구간 나눠서 할 수 있어 없어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가로속에 시설사업 분할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 있다.
그때 실시계획은 그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낼 수 있거든. 109, 209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실시계획은 거기 맞춰서 만들어야지. 두 번째, 관계 서류, 등기부, 지적도, 임야도 뛸 때 돈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무료 열람 등 처분의 여부 청구. 공시송달, 그 옆에 주소 이해관계 내 주소 거서 모르면 공시송달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시도, 대도시로부터 뭘 받으면? 얘가 1회 동력 문제, 12번 문제 답이었잖아요. 뭐라고 하고 답으로 나왔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된다니까요. 특별시등 시장으로서 허가받아가지고 공시송달 한다고 냈잖아요. 장관, 시도, 대도시에 가서 뭘 받고 승인받아야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에 수용 가능하죠? 자, 이 시설 사업을 할 때 얘들이 토지 수용을 할 때,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한 게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다면, 자, 첫 시간 용어부터 기억 쫙 나죠, 지금? 이때 문제란 문제를 다 갖다 놓고 일장을 오늘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문제집 있죠? 아침 문제, 동료 문제 준 거, 일장 문제를 다 갖다 놓고 오늘 종일 푸는 거예요. 비장하게. 여러분 지금 표정이 갑자기 왼손에 도시락 폭탄 들고 지금 독립운동하러 가는 표정이에요. 지금 빨간데 두르고 가다가 넘어져서 폭탄 터져 죽어버려. 던져보지도 못하고 넘어져가지고 터져 죽고 갑자기 그런 생각 나요. 자, 다시 이 사업을 할 때 강제로 땅 안 파면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토지 수용에 관하여 이 국토계획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 무슨 법에 따라 해결? 자, 이걸 쭉 풀면 무슨 법? 한 달 반 뒤에 외울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자, 일단 여기서 보세요. 우리 공법 6개 법 중에 토지 수용은 국토법 1장 시설사업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재개발할 때, 주택법에 국민주택 지을 때 네 군데 수용 들어가요. 그러면 시험 수용 나온다면 이 시설사업 아니면 개발사업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법에서든 수용에 관하여 그 개별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이게 일반법이에요. 야가 기본법이에요. 모법이라. 그러면 국토법 내용하고 공시법 내용이 수용에 관한 걸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면 어디가 우선할까? 이 법이에요. 국토계획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만 이걸 갖다 쓰는 거야. 개발법에 없을 때만, 정비법에 없을 때만, 주택법에 없을 때만. 그래서 공법에 규정한 거 있으면 공법대로 하고 없을 때 이 법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공시법에서는 남의 땅 수용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익사업 사업 인정 받으라고 했어. 둘째, 사업 인정 얻고 1년 내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해야 돼. 이걸 재결 신청하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국토법에서는 이 두 가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실시계획 있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떨어지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떨어지면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요. 여기 시설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떨어지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공시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따라서 별도로 사업인정 얻을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사업인정 얻어야 된다라고 내든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 본다라고 내든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계없어.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져야 돼. 실시계획 작성해서 고시하면 공시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성수로 본다. 따로 사업인정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재결 신청도 1년 내 하라는 얘기는 공시법은 1년 내 보상금을 주란 얘기예요. 공시법은. 그런데 여기서는 사업 시행자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만 재결하면 돼요. 아, 또 어려운 말 나와버렸네.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재결 신청은. 잠깐만. 여러분,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다 와가. 여기서 만약에 말이 길어지면 밥 못 먹어. 자, 다시.
원래 공취법에서는, 이건 공취법 내용이요, 남의 땅을 수용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인증 얻어야 되고, 사업인증 얻었으면 이때부터 수용권 부여받은 거거든. 1년 내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요. 1년 내 재결 신청하라는 얘기는, 재결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길어지니까 1년 내 보상금 지급해야 돼. 이 공취법이야 이거는. 그런데 국토계획법에는 1년 내 보상금 주라 그러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 보상금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시행기간 안에만 재결하면 된다 이 말이야. 사업시행기간 끝날 때, 사업 끝날 때까지만 보상금을 주면 된다. 재결기간 연장을 해주는 거야. 자, 두 가지. 국토법 문제, 12번 문제, 이놈이 12번 문제 시설 사업이 나왔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어. 자,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수용하려면 시행자가 별도로 공취법상 사업인증 얻어야 된다. 나오면 OX, X. 실시계획 고시 떨어지면 사업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무시. 그 다음에 1년 내 재결 신청해야 된다. 그것도 무시. 1년 내 재결 신청할 필요가 없어. 사업시행 기간 끝날 때까지만 하면 된다.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재결 기간을, 보상금 지급하는 기간을 공사 끝날 때까지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평소에 처음 들어본 영역이죠. 두 번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했는데? 지금 하려고 아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용 4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수용 사용의 절차적 특례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공취법 준용, 이 기억, 사업인정 의지에 있지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성수로 본다.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잖아요. 다만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 정한 시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굳이 공취법에서 정한 1년 내에 할 필요가 없다. 그 34페이지에 오른쪽 중간쯤에 조그만 그 밑에 뒤한 박스 있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기억 니은을 행겨. 못 찾은 사람이 또 한 4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친절한 석규시요. 내가 앞만 봐도 제 이름 오늘 처음 알았죠. 박석규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자, 다시 한 번만. 시험 나오면 이 부분 지문 언급되거든. 자, 시설사업을 하려면 남의 땅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자, 시설사업 시행자가 수용할 때 공취법상 사업인정을 따로 얻어 안 얻어? 안 얻어도 돼. 이 법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만 떨어지면 끝. 이때부터 마음껏 수용. 1년 내 재결 신청할 필요도 없어.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보상금, 협의, 지급의 협의를 다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도로부지가 결정이 딱 났는데 이 안에 뭐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웃한 땅 있죠. 이 땅도 사업하려면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수용은 남의 권리를 처분권마저 뺏어가는 것이고, 사용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인접 토지는 사용할 수만 있다니까. 강제로. 강제 수용은 시설 예정지 안에 있는 것만 수용이 돼. 사용도 되고 수용도 돼. 인접한 토지는 뭐만 할 수 있다고? 수용은 안 되고. 야, 2년 동안 네 땅을 공사 필요하니까 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빌려달라 하니까 안 돼요 그러잖아요. 2년간 보상은 지급하고 강제로 사용하면 돼. 이 시설 부지가 아닌 땅인데 뭐 들라고 수용을 해요. 그 땅 가져와서 뭐 들라고. 그러죠. 갑자기 욱하네.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것만, 시설에 필요한 것만 땅이든 건물이든 수용 들어가요. 이웃한 땅은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없고? 없어. 강제로 뭐만 하고? 사용해. 수용, 사용은 다르다니까요. 그 인접 토지 사용권, 지대 사용권, 확장 사용이란 말 쓰는겨.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 번만 더. 자, 시설부지, 공원부지가 딱 청량해서 결정 났을 거 아니요? 도로 설치하려면 이웃한 땅을 일정 기간 사용도 할 필요 있잖아요. 땅 주인 안 빌려주면 강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강제 수용은? 오케이. 시설부지 안에 있는 땅을 돈을 주고 사야지만이 도로 설치할 거 아니요? 이 자식들이 안 팔면 강제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좀 해주세요, 공부.
우리 진짜 재수하신 분 여기 있지만은 저 작년에 이렇게 안 했다니까. 이만큼 작년에 이만큼 강의를 안 했다고요. 올해 이제 무지하게 합니다. 진짜 어쨌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해가 하루 진땀 질질 흘려가지고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왜 할까 하면 수업 듣는 사람은 그만큼 더 유리해요. 더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운명을 걸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년에 여기하고 부천하고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하는데 내년에 학원 시스템이 싹 달라지거든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학원 문 닫으려고 그래요. 두 군데 다. 문 닫기 전에 합격 많이 시켜야 될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자, 시설 부지 결정했어. 요 안에 있는 땅이든 건물이든 수용도 되고 사용도 돼. 인접한 토지는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인접 토지는 사용만 할 수 있어. 오케이. 5번에 타인 토지 출입이 있지요. 자, 여기서 어디 갔어요, 이놈들?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출입하려면 허가를 시장군에서 받고 행정청 허가 받을 필요 없지. 그 다음 시행자가 출입할 때 며칠 전 통지? 7일 전에 정표 휴대 제시해야 돼요. 들어가서 청량하다가 장애물을 날려버리고 이 청량 기간에 일시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때 며칠 전 통지? 그땐 동의 얻어야 되지. 타인 토지에 출입은 동의 얻을 필요가 없어. 장애물을 날려볼 땐 동의 얻어야 돼요. 나머지는 뻔하잖아. 일출전, 일몰에는 승낙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출입을 하는데 땅 소유자 등은 수위 너무 참아야 되잖아요. 참지 못하고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그자가 받은 손실보상해야 되지. 손실보상은 출입한 자가 질까? 그자가 속한 행정청 사업 시행자가 질까? 그렇지. 6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 있지요. 이건 이 얘기예요. 도로 부지가 결정났는데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도로 부지 안에 예정자 안에 국가 땅이 있는데 이걸 또 일반에게 팔아버리면 시행자가 그놈 만나서 또 사야 되잖아요.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이 사업에 필요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팔면 당연 무효요, 취소요? 당연 무효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 다음 행정심판 아까 얘기했지요. 그 다음 오른쪽에 35페이지에 청문 있잖아요. 개도실이 성은 개시여 이름은 도실이여 개발행 허가 취소하거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하거나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는 이 셋 중에 하나 할 때 미리 뭘 하라고? 청문을 실시한다. 그 다음 벌칙 3년 3천만 원 시가화하고 개발행위 허가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도 어쨌든 4시간 만에 다 끝났네요. 그리고 밥 먹고 30분 만에 40분 만에 밥 먹고 와서 한 15분 졸고 4시간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까지 얼른 오셔요. 실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몇 시인지 정신 차린가? 3시까지. 그럼 3시부터 7시 끝납니다. 그래서 얼른 다녀오세요.